지금부터 제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시에는 김옥균과 박영효가 전개한 인성론과 질서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6주차까지 강의할 때 이기론을 많이 강의했었잖아요. 근데 이기론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었으면 특히 개화사상가들은 이미 서구의 과학 지식이 도입돼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세계를 바라보는 지식과 그런 인식의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기론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사상과는 달리 급진개혁파 개혁사상에서는 인성론과 질서관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론의 측면에서 박영효는 무릇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의식주의 세 가지이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재화를 증식시켜서 부를 이루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동등한 삶의 욕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수차례 제가 강조했지만 삶의 욕구 주체로서의 인간성 규정은 인의예지의 차별 원리를 본성으로 규정하여 대내적 차별 질서를 유지, 강화하려는 주작 또는 유학의 인성론에 반대하여 다수 피지배 계층의 생존권 및 이익 추구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근세 한국 개혁사상가들의 공통된 사상적 견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급진개혁파 개혁사상가들의 논의가 결국 근세 한국 개혁 정치사상의 흐름에 연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삶의 욕구 주체로서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서구 지식의 유입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인간이라면 모두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박영효가 하늘이 인간을 탄생시킬 때 모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니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행복할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것은 타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생명 보존권과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천부의 권리로서 부여받은 삶의 욕구 주체이고 그러한 권리는 타인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본성에 기인한 욕구만을 추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옥균과 박영효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위 법률의 존재 근거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당시 개화사상가들이 가졌던 인간의 평등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김옥균과 박영효는 법률의 제정과 행사에 있어서 군주의 간섭을 배제할 것과 심지어 군주의 녹봉까지도 법률로서 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제왕권의 절대화, 공고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흔히 김옥균과 박영효 등 급진개혁파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의 근거로서 자주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체제적 지향성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입장이 내포하는 정치사상적 의미, 즉 김옥균과 박영효가 군주권의 유지 강화를 거부하고 다수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호를 의미하는 범인에 자신들의 정치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민적, 즉 민을 보호한다는 보민적 측면은 김옥균이 못 하나, 송곳 하나도 훔치고 부호, 즉 부자죠.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욕하면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니 인명의 가볍기가 마치 풀 한 포기와 같다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악법을 통해 피지배 계층을 억압하는 소수 귀족 계층과 부호층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박영우가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죄가 있으면 비록 귀한 신분이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처벌하여야 하며 죄가 없으면 비록 천하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억압하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잔혹한 형벌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라든가 노비조차도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리고 빈민, 못 사는 사람들이죠. 빈민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남편의 아내 및 자식에 대한 포악한 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옥균과 박영우로 대표되는 급진개혁파는 이처럼 피지배 민중지향적 입장에서 인간이라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본연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이 각자의 독자적 능력을 보유한 개체라는 점 또한 명확히 밝힘으로써 개체성의 바탕을 둔 인간 간 기능적 동등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각기 독자성을 가진 개체라는 것의 인정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따라서 부득불 타인과 함께 모여 살고 왕래하며 상호 간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혹은 사, 즉 선비가 되기도 하고 혹은 농공상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분주하게 근로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박영우의 말에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학교를 설치하여 신분적 차별은 물론 남녀의 차별 없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한 박영우의 교육정책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러한 점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옥균과 박영우는 인간을 삶의 욕구 주체로서 또 천부의 생명권, 자유권 및 행복 추구권을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주체로서 그리고 각자의 독자적 능력을 보유한 개체로서 파악하는 근대적 인성론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급진개혁파 개혁사상의 이러한 인식은 주자학 또는 유학적 차별질서관에 의해서 억압받는 인간의 욕구를 해방시켜서 다수 피지배 계층의 생존권 및 생활권을 확보하는 한편 인간 및 만물이 자연계 내에서 일체의 속박 없이 각기 자신만의 독자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점을 들어서 인간의 본연적 자유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했었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근세 한국 개혁사상가들의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토대 위에서 개화사상가로서 김옥균과 박영우는 서구의 인간 및 사회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을 자신의 사상에 수용함으로써 보다 근대적인 인간관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론에 이어서 다음으로 김옥균과 박영우로 대표되는 급진개혁파에 있어 평등 질서관의 출발점은 인간이 자유권과 독자성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일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와 각기 자신만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인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 간에는 결코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효가 인간은 아무런 속박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사가 되고 농공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농공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산업공상 간에 직업상이나 문벌상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평등 질서관을 지향하는 이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질서관의 측면에서 급진개혁파 개혁사상가들은 단지 산업공상 사이의 무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산업공상 사이의 직업적 평등성 주장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북학파를 비롯한 근세 한국의 후기 시작 사상가들의 국내 질서관에서도 명확히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사상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옥균과 박영효가 직업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노비제도의 폐지와 양반계층의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신분질서의 타파와 평등적 사회관계의 구축, 그리고 이와 함께 개별 개체로서 남녀, 부부의 동등권 인정의 필요성까지도 적극 주장한 것은 커다란 사상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과 소위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 간의 사회적 차별로 대표되는 유학적 오륜 질서의 완전한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9세기 후반 한국의 개혁사상, 즉 개화사상의 사상적 목표가 평등적 정치 질서를 지향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시에서는 급진개혁파 개혁사상의 정책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